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LB가 마지막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보다 2.02% 하락한 87,3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그동안 여기 최후 방어선은 8만원 후반대, 여기는 그래도 잘 지켜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지껏 뉴스를 보내준 것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방어에만 훌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어에 적합한 뉴스만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강력한 뉴스는 없다는 게 한계였는데요. 오늘은 강력한 뉴스 중에 하나였죠. 그 하나, 아필리아 유럽 판매 라이센스 9건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잠시 좋다만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밀렸습니다. 밀리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나름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인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 타이밍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어서 일반적으로 오늘 회피 물량이 나오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주들은 대주주 물량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세긴 셉니다. 그래서 하필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와서 대주주 회피 물량이랑 겹치면서 이것도 같이 밀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에로 뉴스가 좀 이따 살펴는 보시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얼마 동안 얼마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요게 좀 한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LB가 리보세라님의 모든 권리를 사오면서 500원을 주고 500억 원을 주고 풀첸 박사한테 사왔잖아요. 그때 나온 뉴스인데, 그 당시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판매 전략에 대해서 이때 한번 언급을 하고 여지껏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많은 걸 달아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딱 한 번만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리보세라닙입니다.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지역 영업 판매에 관한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주요 지역이랑 그다음에 주요 지역 이외에 대한 건데요. 주요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북미, 유럽, 일본, 한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리보세라닙은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지역 이외, 그러니까 북미, 유럽, 일본, 한국 이외에서는 직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필리아 그냥 유럽 판매건이잖아요. 리보세라닙이랑 아필리아랑 연관시켜서 사항이 없는,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은 없고 그냥 아필리아만 유럽 판매만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그런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회피 물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편법만 양성하는 왜 이런 게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1인 중에 하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가 그러한 걸 셀트리온이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2017년도인데요. 2017년대 정확히 이날이었어요. 이 당시 땐 12월 26일인데 고점에서 교수형 나오고 대량 거래 나오는 음봉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대주주 회피 물량인 날이었어요. 기준일이 정해진 날이었어요. 이 다음날 곧장 갭상승을 했어요. 팔았던 물량들이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당시 때도 오늘 LB랑은 100% 같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도 무슨 호재가 나왔었어요. 이러면서 얘는 곧장 요 다음날부터 한 이틀 쉬었다가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했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글쎄 LB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재미난 게 오늘 모습만 놓고 살펴보시면 사실 셀트리온은 오늘 나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일 항체 치료제 긴급 승인 신청 예정이란 뉴스가 나왔음에도 오늘 대주주 회피 물량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내일 재차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재차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좀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매년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행위를 하네요.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LB도 지금은 잠깐 이렇게 그동안 확실했던 지지 라인을 잠깐 이탈을 했는데요. 내일 다시 대주주 회피 물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반전이, 그러니까 지난번 셀트리온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는지 보셔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자회사 엘레바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인셉투아 그룹과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의 유럽 판매 및 공급을 위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오후 3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사실 아필리아 같은 경우는 미 FDA에 프리 NDA까지를 했는데 유럽에만 판매됐다는 거, 미국은 없다는 거, 미국 판매 소식은 없다는데 오늘 약간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약 3주 전에 저희가 알고는 있었죠. 미국은 약간 시간이 걸릴 듯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회사는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인셉투아는 유럽, 아시아 등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희귀약품을 비롯 각종 신약을 상업화 공급하고 있다. 영국, 독일, 미국, 중국,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다. 또 하나 살짝 아쉬운 거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리보세라닙과 연관된 그래서 그 리보세라닙도 결국은 유럽에서 판매가 될 건데 여기에서 인셉투아랑 같이 뭘 하는지에 대한 그런 소식은 없었다는 것도 약간 한계로 보여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아필리아는 오아시스마에서 권리를 사온 건데 오늘 유럽 지역 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LB의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필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3세대 개량 신약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살짝 하나 아쉬운 게 있죠.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판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온 걸 다시 파는 중간상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중간 마진콜에 불과하다는 거 플러스 미국의 얘기가 없다는 게 좀 더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필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3세대 개량 신약이고 유럽에서는 파크리탁스의 개량 신약 중 유일하게 남소암 치료제로 이미 허가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남소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아필리아를 공급할 수 있다. 항암제 개발, 상업화 경험이 많은 인셉투아는 유럽 내 광범위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넘어갔는데 여기 희귀 의약품에 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좀 더 좋아하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애로건으로 판매 계획이 가시화됐고 5년 내 5개 항암제를 출시해 글로벌 항암신약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LB그룹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글로벌 제약 그룹으로 탈바꿈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소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뉴스 중에 하나여서 이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대했는데 타이밍이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5일선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어찌되었건 내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상 오늘 대주주 회피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 살짝 좀 더 중요해 보인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미국에 관한 얘기는 없다는 거, 그리고 기간이랑 금액이 없다는 거, 중간 마진콜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유럽에서의 리보세라니 판매와 연관된 어떤 소식을 기대했는데 그게 없다는 게 좀 한계로 작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글로벌 제약그룹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다. 사실 LB의 최초의 항암제 출시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당히 고무적이죠. 글로벌 그룹으로 여지껏 NDA 신청도 안 했지만 드디어 아필리아가 유럽에서는 판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항암 신약으로 처음으로 이름을 비쳤다라는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특별한 날이긴 했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의 물량이 출회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주주 양도세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성장주, 특히 바이오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대표적인 게 셀트, 그다음에 오늘 LB, 그다음에 대표적인 바이오주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싶고요. 대신 보통 여태까지 행태를 보니까 그 다음날 곧장 다시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했던 그런 경향은 있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내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 다음 시장의 키는 여태까지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요. 이 당시 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올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쉬면서 여타 다른 업종으로, 다른 섹터로 매기가 확산이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일 배당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상속세 이슈도 있고 있긴 하지만 배당락 이후에, 삼성전자의 배당락 이후에 어떻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쉬면서 그 매기가 다른 곳으로 이를테면 옮길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시장을 보시면 순환매가 상당히 빨라요. 특히 LG전자를 보시면
상한가 갔다 곧장 이렇게 쉬었다 오늘 다시 곧장 거의 20%까지 올려준 뭐 매우 LG전자가 이런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G전자가 가니까 다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좀 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잠깐 쉰다면 그 매기가 어디로 확산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시장은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LB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사실 주말에 중국에서 가남 2차 치료제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주말에 크리스마스 연휴에 나온 게 아니라 12월 23일 장중에 나왔어요. 근데 이걸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2월 23일 한 10시쯤에 알게 됐어요. 근데 저도 유튜버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고, 12월 23일 날 오전에 이렇게 글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LB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중국에서 간암 치료제로 승인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왔더라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본인은 글을 안 쓰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승인도 아니고 승인 임박이다. 그래서 LB는 지금까지 기대치만 준 뉴스를 보여줬는데 이거 역시 승인 임박이니까, 게다가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시세도 붙지 않는 거 보니까 때가 되면은 회사에서 좋은 호재로 좋은 재료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거를 쓰면은 재료 소멸이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글을 안 쓰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준 이유도 보니까, 저도 매일 중국 뉴스를 찾아보니까 나도 안 올리는데 설마 너도 재료 소멸? 뭐 동참? 뭐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시는 것 같아서 당연하다고, 저도 회사에서 발표하지 않는 거를 제가 이걸 특종 기사로, 제가 기자도 아니고 이걸 특종감으로 제가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겁니다 막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냐. 나 역시 LB가 가는 길 좋은 길 안내해 주기 위해서 동행하는 거지, 내가 뭐 구독자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글 안 쓰시는 게 저는 더 대단해 보인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뭐 이렇게 우쭐우쭐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진짜 LB가 잘 되길 바라고 있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안 함으로써 LB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글 쓰시는 분한테 저는 더 대단하시다, 역시 LB를 정말 사랑하시고 앞으로 가는 길을 응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받았고요. 저 역시 뭐 그래서 하진 않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도 재료가 나왔음에도 약간 뭐 밋밋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뭐 여타 유튜버들, 특히 LB 영상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니야 나나 잘하자라는 생각인 사람인데, 이건 좀 지켰으면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진정 LB가 잘 되길 바란다면, 그리고 황암 신약의 탄생을 정말 응원하고 싶다면, 주식 조금만 하신 분들은 이게 재료 노출인지 아까처럼 그분처럼 아닌지는 본인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재료 노출이어서 뭐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면 글쎄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정말 LB가 가는 길 응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LB에 주린이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걸 이용하는 건지 정확히 좀 판단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느 게 정말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좋은 거고 어느 게 정말 우리 LB를 위해서 좋은 건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B는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해필이면 타이밍 자체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과 겹치면서 정확히는 내일 좀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한 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한 개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어찌되었건 더 정확한 방향성 돌리는 건 내일이 좀 더 중요해 보일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찌되었건 LB의 첫 항암 신약은 일단 탄생은 했습니다. 아필리아 유럽 판매 거기에 대한 거고, 이제는 앞으로 5년 내 5개 항암제 이상의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씩 아마 밟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적지 않은 실망감이 있지만 하나씩 나와준다면 분명 주가는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하루였지만 내일 일단 한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